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백신 접종 완료나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증명 없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을 금지했던 이른바 방역 패스가 일주일 만에 폐지됐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법원에 상반된 판결이 있었던 데다가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든 것이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네, 접종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마련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은데요.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모두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부천 중동과 상동 일부 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사업 기간을 고려할 때 재건축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김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중 일부는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됐습니다. 단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양구가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원금을 확대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계양구의 출산 육아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7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00명 증가했습니다. 부평구의 신규 확진자 수는 30명, 계양구의 신규 확진자 수는 18명 발생했는데요. 신규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연수구의 대학교와 남동구의 중학교, 남동구의 어린이집이 새롭게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17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427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61명, 김포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02명입니다. 김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김포시 감정동의 한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교인 등 1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16일에만 42명이 확진됐습니다.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를 다녀간 교인 등 349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해당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됐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한데요. 단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6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앞으로 3주간 시행됩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있을지 인제대 백병원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우입니다. 예, 자,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됐습니다. 현재까지 방역 효과 고려했을 때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는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이후 우리 의료 대응 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확진자 폭증과 또 병상 부족 사태, 사망자 증가를 경험하였고요. 최근 거리두기 강화와 3차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서 신규 확진자 감소와 위중증 환자 발생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은 안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오미크론이 확장세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현재 방역 준비가 매우 좀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은 식당 카페의 운영 시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간 연장을 할 경우에 확진자 증가가 우리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어떤 가정 모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사적 인원 모임만 6명으로 완화했고 이후 추이를 보면서 다시 거리두기 강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부가 논란이 됐던 대형마트와 학원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과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정부의 방역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코로나 유행 정도와 우리 의료 대응 체계 여력 등 방역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방역 패스가 중단된 마트나 백화점,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시설은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한 상태에서 취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정되기 때문에 저위험도 다중이용시설부터 방역 패스를 일부 완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에 대한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미접종자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고 이러한 미접종자분들이 감염 전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감염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는 조치는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소 본연의 기본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공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그리고 에이즈나 결핵 같은 감염관리 사업, 만성질환 관리, 또 건강증진 사업이나 방문간호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보건사업의 업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사회 보건 문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건소에 한정된 인력 자원을 적절하게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민간 의료기관에 중요한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보건 사업들을 배타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민관 공동 협업을 통해서 해당 지역사회 의료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모아서 이런 보건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 중동과 상동 일부 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사업 기간을 고려할 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현실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기 신도시 조성 때 지은 부천 상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29년 전에 들어섰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사이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고 학교와 각종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주거 만족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집이 낡기 시작해 주민들은 아파트 리모델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니까 집이 너무 노후가 된 거예요. 살기는 주거 환경이 너무 좋은데 낙후가 돼서 누수가 되고 층간소음도 커지고 주차장 문제가 생기고 안전진단 등급까지도 리모델링 등급을 못 받으면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데 부천시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사업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 200% 이하일 경우에 사업성이 있습니다. 이 해당 아파트 단지는 218%인데요. 때문에 주민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안전등급이 B등급이나 C등급인 경우에도 증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도 5, 6년에 끝낼 수 있어 10년 가까이 필요한 재건축보다 짧습니다. 대신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천 상동 한아름현대 리모델 추진위는 65% 가까운 주민 동의를 받아 3월이나 4월께 조합 설립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부천에는 현재 5곳이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수도권 지역 부동산 거래와 분양 가격이 상승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네, 1기 신도시 노후 문제는 부천 중동과 상동만의 문제는 아니죠. 해당 지자체들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3기, 4기 신도시 조성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형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1기 신도시를 어떻게 개선할지 그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동적인 개항,
희망찬 행복도시, 올해 계양구의 구정 목표입니다. 특히 계양구는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관련 지원금을 확대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가 계양구의 올해 출산 육아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계양구의 합계 출산율은 0.67명으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 가장 낮습니다. 지난 2016년 2,400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연평균 15%씩 감소해 지난 2020년 1,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계양구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출산 관련 지원금을 확대하고 육아시설을 확충합니다. 그간 만 6세 미만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올해부터 둘째야 이상에게 확대 지급합니다.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 사업에 따라 올해 출생아부터는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데 계양구는 셋째야 300만 원, 넷째야 이상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인 인천 아이사랑 꿈터는 기존 2곳에 더해 올해 7곳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매달 7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도 이어갑니다.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아이는 부모가 함께 돌본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노후시설도 개선합니다. 계양구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은 모두 16곳으로 이 중 75%는 지은 지 10년이 넘은 곳들입니다. 이 때문에 계양구는 지난해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에 대해 국토교통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공모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립 어린이집 8곳은 예산 약 15억 5천만 원을 들여 올해 12월까지 단열재와 창호, 냉난방 장치 등을 교체합니다. 구는 이와 별도로 자체 예산 4억 원을 들여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합니다. 서운산업단지 어린이집, 효성 다인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개원할 예정이며 준공 후 10년 이상이 된 노구립 어린이집 8개소를 리모델링하여 공공보육 서비스질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째 역대 최저 합계 출산율을 기록 중인 계양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로 정리한 우리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이름표인데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직원들의 이름표 10,000개를 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복합 재질로 분리 배출이 어려운 완구류 플라스틱을 재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원료 가공부터 디자인 또 생산까지 발생지 내에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이름표 제작은 투명 페트병 500ml짜리 2,500개를 대체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환영입니다. 지난주 인천시 해양환경과가 신설됐는데요.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 등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신설된 해양환경과는 해양 쓰레기 수거와 갯벌 세계유산 지정 추진 등 중요한 의제들을 맡게 된다며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천시의 환경특별시 선언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행정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성을 기초로 인천시 사업과 정책이 수립되고 행정력이 집중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청소년 자치입니다. 산울림, 소사, 고리울 등 부천 지역의 6개 청소년 센터에서 올해 자치기구 활동에 참여할 청소년을 찾습니다. 청소년 센터에서는 정책 제안을 비롯해 지역 봉사활동 기획, 자연과 생태 활동을 담당하는 환경탐사대 등 센터별로 자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인데요. 모집 기한은 대부분 다음 달까지입니다.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 세부 내용과 계획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